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 정권은 다음 달 초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전 당대회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이번에는 외빈을 초청하는 동향도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참석하는 외빈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그만큼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대북 소식통은 4월 19일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준비 동향에 대해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 김영철 통전부장 등이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 우방국을 방문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당대회 초청 외교 활동 동향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연초 이수영 북한 외무상의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참석이 무산되는 등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렸던 1980년 북한의 6차 노동당 대회는 118개국에서 177개 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리센옌 중국 국가 부주석을 비롯해 그리신 러시아 정치국 위원, 세쿠트레 가나 대통령, 무가베 짐바브웨 총리 등 정상급 외빈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3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 1인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거물급 외빈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박수 쳐주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으로 인해 거물급 외빈이 참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사가 나홀로 잔치로 전락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침체된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70일 전투 등 주민들의 노동력 동원을 독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동향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4월 15일 중앙보고대회와 부문적 기층조직 행사를 통해 사상 단결 및 노동력 동원을 선동하고 있으나 당대회를 위한 대규모 행사 준비 동향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대외 무역과 외화벌이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외화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통치자금 및 당대회 자금 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부는 70일 전투 등 노동력 동원과 충성자급 상납 강요, 휴대전화 단속 등 사회 통제 강화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70일 전투 동원으로 생계활동에 지장을 받는 데다 각종 전시성 김정은 치적 사업을 위한 공사비 조달을 위한 상납금 강요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위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4월 15일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관영 매체는 당대회를 앞두고 4월 13일 시군 당대표가 개최된 사실을 알렸으며 14일에는 인민군 당대표회에서 김정은이 당대회 대표로 추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8일 열린 노동당 평안남도 대표회에서도 당대회 대표자로 추대되었던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실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또다시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과 4월 19일 오후 서울 도련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협의회를 가진 뒤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실패하긴 했지만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협의회는 이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3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공통 인식을 재확인하고 최우선적인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3국 간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270호에 담긴 국제사회 총의에 계속 도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의 추가 도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엄중 경고에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이라는 이 지역의 가장 큰 위협 앞에서 한미일 3국 간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며 3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응하는 데도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물은 데 대해 블링컨 부장관은 먼저 기존의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 이 결의안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하고 결의가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서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를 한쪽으로 몰고 가게 된다면 결국 북한이 수개월 안에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또 북한 압박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270호 결의안 통과에도 중국의 역할이 컸다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이키 차관은 이번 일본 강진 피해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4월 19일 북한이 만약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한미 양국과 함께 필요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관련국들의 대응도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데니엘 러셀 차관보는 4월 19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 참석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아직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필요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수록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에 대한 방어 능력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본국으로의 달러 송금을 옥죄는 등 돈줄을 차단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제재 효과를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칠 경우 투여량을 늘릴 수 있다면서 새 제재 조치는 더욱 강력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추가 대북 제재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이 독자적으로 또는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손잡고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4월 18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참석한 러셀 차관보는 이 청문회에서 미국이 한국과 협력해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점점 더 도발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견제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며 주한미군은 상시 전투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4월 19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최근 도발적이고 더욱 위험하게 변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유혈 충돌을 일으키고 배를 침몰시키며 인구 밀집 지역에 포격을 가하고 한국 군기지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최근 수년간 북한의 모든 행동들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지난 5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위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의 김정은을 견제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 일련의 도발 사태를 내부적으로 중지시킬 수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자신은 군 지휘관으로서 김정은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사이버 등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의 경우 북한이 아직 개발 과정에 있지만 이 기술이 성공하면 미국 본토의 더욱 많은 지역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군이 비록 훈련을 충분히 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재래식 무기 규모가 세계 4위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브룩스 지명자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고위 군 관계자들과 깊은 친분을 쌓았다며 이런 인맥을 활용해 대북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1980년 미 육사를 졸업하고 독일과 한국에 근무했던 야전 작전통으로 인준될 경우 흑인으로서는 첫 번째 주한미군 사령관이 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 정권의 연쇄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뮤얼 라클리어 전 태평양 사령관은 한미중 3국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뮤얼 라클리어 전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4월 19일 워싱턴 DC 메리엇 호텔에서 열린 미 아시아 정책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향후 한반도 통일과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 붕괴 시에 대비한 비밀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중국에 물어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돼 북한이 붕괴되거나 변화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중국이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또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국 간의 그런 대화에는 엄청난 가치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문제는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붕괴 시의 우려보다는 한반도 내 미국의 위치를 불신해 왔다는 점에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미중 양국 간 그리고 한미중 간의 궁극적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관해 적절한 신뢰가 있다면 이러한 대화는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이어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 바로 미 본토인 로스앤젤레스 도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라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3월 27일 방송에서는 거액의 미 달러 현금을 소지하고 있던 북한인 2명이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체포된 후 스리랑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스리랑카 당국이 이 돈을 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3월 2일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북한인들이 인편으로 운반하는 외화를 적발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공항을 경유하던 북한인들이 몰래 운반하던 한화 2억 원 상당의 달러를 적발해 압수했습니다. 스리랑카 관세청 관계자는 3월 14일 콜롬보 공항에서 북한인 2명이 운반하던 미화 16만 8천 달러를 모두 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돈을 직접 가방에 넣어 운반하던 북한인 한 명에게 세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 한화 80만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2일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북한인들이 인편으로 운반하는 외화를 적발한 첫 사례입니다. 스리랑카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10,000 이상의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 반출하면 압류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국 세관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적발된 북한인들은 3월 14일 오만에서 스리랑카를 경유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기 위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는 과정에서 달러 뭉칫돈을 가방에 넣어 운반하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이 돈이 오만 건설 현장에서 받은 월급이며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들 월급을 모아 함께 가져가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기준을 넘는 외화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데다 돈의 출처나 운반 목적, 최종 사용처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북한인들은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등 반환을 요구하면서 콜롬보 공항 인근 호텔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스리랑카를 관할하는 주인도 북한 대사관의 개춘영 대사도 스리랑카를 방문해 외교부와 관세청 인사들을 만나 금전 반환을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외화 벌이를 위해 러시아, 중국, 쿠웨이트 등 50여 개국에 5만에서 6만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북한 전문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대부분의 금융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북한 근로자들이 은행을 통한 달러 송금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이번처럼 인편을 통한 외화 직접 운반이 지속될 것이며 방법도 더욱 은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북한 당국이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가 김일성 주석은 현세의 하느님이라고 말했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그레이엄 목사 측은 이런 북한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북한관영 노동신문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미국 종교 지도자가 숭상한 현세의 하느님이란 제목의 장문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이 논평은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그레이엄 목사가 김일성 주석은 현세의 하느님이며 이런 나라에 성경책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김일성을 칭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침례교 목사인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1992년과 94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당시 봉수교회에서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시 그레이엄 목사가 북한에 가서 전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인류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레이엄 목사 측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레이엄 목사의 제레미 블룸 대변인은 4월 15일 워싱턴 포스트에 그레이엄 목사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러한 발언들은 그레이엄 목사의 신학이나 업법과도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수령 우상화에 미국의 기독교나 정치 지도자들을 활용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 때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에 대해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칭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은 세계 건국자들과 태양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 운명의 태양신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카터 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인정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계는 이런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상숭배를 죄악으로 규정한 10계명의 기본조차 망각한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김일성이 지난 1980년대 초반 시아누쿠 전 캄보디아 국왕에게 소련은 믿을 수 없고 중국은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냉전 시기 겉으로는 구소련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심 이들을 경계했던 김일성의 속내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4월 17일 공개한 1980년대 외교 문서에 따르면 당시 주한미 대사관의 몬조공사는 1980년 3월 4일 당시 외무부 박상영 정보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최근 홀브룩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시아누쿠 면담 내용이라며 김일성이 시아누쿠 국왕에게 소련은 믿을 수 없고 중국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몬조공사는 시아누쿠 전 국왕이 김일성에 대해 남침할 의사가 없고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며 목 뒤에 혹은 눈에 띌 정도로 크다고 언급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시아누쿠 전 국왕은 1970년 쿠데타로 실각한 후 북한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은 시아누쿠에게 평양 외곽에 왕궁에 버금가는 고급 주택을 선물했고 시아누쿠는 김일성을 형제나 친구 이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1980년대 초반 북한이 이란, 방글라데시 등과 무기 수입, 공동 훈련 등 군사 협력을 비밀리에 진행한 의혹도 기록돼 있습니다. 박정무 차관보는 1980년 10월 6일 몬조공사와의 면담에서 이란의 보잉 747 수송기가 매일 평양을 왕래하고 있고 그 운항 시간과 비행편 번호까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미 측이 적재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했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몬조공사는 위성으로도 적재물을 식별하기가 어려우며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면서 관련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정무 차관보는 같은 해 7월 몬조공사와의 면담에서는 세이쉘에서 제복을 입은 북한군이 목격됐고 방글라데시 군인 100여 명이 북한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미 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만일 이 첩보가 확인된다면 북한의 혁명 수출과 다름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위의 내용은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와 학술 연구 등을 위해 보존 기한이 30일이 지난 외교 문서들을 공개하면서 알려진 것입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매년 심사를 거쳐 외교 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 독재 정권의 폭정으로 신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산림 황폐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무려 61종에 달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4월 19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북한 산림 벌채와 생물 다양성 보고서에 근거해 2015년 현재 북한에서 포유류 9종과 조류 27종, 어류 17종, 식물 8종 등 총 61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북한 산림이 매년 1.83%의 비율로 황폐해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전 세계 214개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990년 8만 2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북한 산림 면적은 2015년 현재 5만 제곱킬로미터로 줄었다면서 매년 북한에서 평양시 면적보다 더 큰 1280킬로미터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0년 북한의 산림 면적은 8만 2천 제곱킬로미터로 한국보다 34% 정도 더 컸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지나친 벌목과 자연 파괴 행위에 따른 황폐화로 지금은 한국의 산림 면적 6만 2천 제곱킬로미터에 비해 약 19% 작은 상황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초 36년 만에 7차 노동당 당대회를 열고 소위 김정은 시대 개막을 대외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과연 김정은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전면적 제재에 따른 외교 고립 심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 주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포갑 통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사회체제 등 김정은 정권의 앞길은 온통 부정적이고 암울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랜 기간 북한 체제 자체의 모순이 누적된 것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섣부르고 변덕스러운 행태를 보이면서 급속하게 악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 초부터 시작된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에 따른 긴장 국면으로 국제사회의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독재 정권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 고위층들은 설사 손안에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된다고 해도 현재 북한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달의 당대회는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동시에 북한 독재 체제의 종말을 예고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